안녕하세요. 세타랩의 문수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메모리 맵을 보고 GPIO의 LED를 이용을 하여서 LED 블링킹을 하는 것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관련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실습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앞서 볼러타일이라는 키워드와 프리프로세서를 한번 살펴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알아본 뒤에 함수를 만들어서 그 딜레이 함수라는 것을 만들 예정인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LED 블링킹을 하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볼러타일 키워드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러타일 키워드를 보기에 앞서 키워드라는 것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라는 것은 프로그램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미리 정의한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int 카운터라고 해서 계속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을 하였었죠. 이때 int라는 것을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int라는 것은 4바이트의 데이터 타입을 의미를 하고 있죠. 즉 4바이트의 데이터 타입 중에서도 음수와 양수를 가지는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것처럼 어떠한 한 이름이 주어졌을 때 그 이름이 미리 특별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컴파일러가 그 형태로 컴파일을 진행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볼러타일이란 키워드는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러타일 키워드는 컴파일러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변수가 누구든 어느 누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 변수가 바뀔 수 있으니까 네가 컴파일을 할 때 주의 깊게 컴파일을 해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많은 부분에서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요. 아래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볼러타일이라는 키워드를 무조건 이용을 해서 컴파일러에게 컴파일할 때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선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을 할 때 우리가 컴파일 옵션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컴파일 옵션을 바꿀 때 최적화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던 것들이 최적화만 해놓으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때가 발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할 때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서 볼러타일이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실습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럽트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메모리 주소를 가진 IO 레지스터를 사용을 한다거나 멀티태스킹을 사용을 할 때, 즉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언제든지 다른 애들이 해당하는 주소값들의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컴파일을 만약에 컴파일러 최적화 옵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코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꼭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키워드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조금 있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프로세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컴파일러에게 컴파일할 문서를 넘겨줄 때 미리 정의한 대로 처리를 해서 해당하는 파일이 제대로 컴파일이 되도록 넘겨주는 형태의 작업하는 것을 전처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기에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파일을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문으로는 샵 include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미리 파일들을 포함을 해서 그 해당하는 C 파일에 다른 문서들이 들어와 있게 include를 시켜주는 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efine이나 undef 같은 이런 것들은 매크로 전처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리 정의한 값으로 바꿔서 컴파일러에게 넘겨주도록 수행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샵 if나 샵 ifdef 이러한 형태들의 전처리기들은 조건 처리를 위한 전처리문으로 조건이 맞을 때만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문서들은 다 삭제를 해서 컴파일러가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있지만 그 데이터를 받아보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에러나 라인, 프로그래머 같은 것들은 컴파일 옵션들을 주기 위한 일종의 전처리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 컴파일러가 받아보는 문서에는 컴파일을 하기 위한 데이터들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하나의 특별한 목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계된 코드의 집합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특별한 목적이라고 그랬죠. 아래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sum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더하기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계된 코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는 이 sum이라는 더하기만을 독립적으로 수행을 해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설계된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함수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코드의 재사용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sum이 필요한 어느 부분에서나 똑같이 int 타입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값을 넣었을 때 그것을 하나로 더해서 보내준다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um이라고 해서 호출을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더하기 하는 부분을 호출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가독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함수의 구성은 정의부와 구현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의부라는 것은 이 함수를 선언을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int sum int x, y 가로 열고 닫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해서 이 부분을 이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선언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구현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함수가 어떠한 일을 하는 부분들을 기술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int sum 괄호 열고 int x, int y라고 해가지고 함수를 선언을 세미콜론을 통해서 정의를 해놓고요. 이 함수를 이제 괄호를 열고 닫음으로 해서 함수의 독립적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함수는 하는 일이 더하는 일이죠. 더하는 일인데 앞에 int는 이 더해서 어떠한 값을 넘겨주는 형태의 return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괄호 열고 닫고의 int x, int y는 실질적으로 이 함수가 수행을 해야 될 때 필요한 인자값들을 받아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 inpu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put x, input y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아서 이거를 이 함수가 수행하는 함수 이름 sum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더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함수 이름은 보통 구현하는 사람들이 정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쉽게 이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함수 이름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sum이라고 하고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더해서 어느 값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 값을 리턴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 함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의 익스플로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3를 다시 카피를 해서 이름을 04로 바꾸고 4강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바꾸고요. 이 부분에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리빌드를 해보시고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리붓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지금 LED2 쪽에 그린라이트가 깜빡이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볼러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파일 옵션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에 가보시면 Alt F7이나 아니면 여기 지파이 같이 있는 아이콘이나 또는 저처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이용해서 옵션에 들어와서요. C++ 탭에 가보면 옵티마이제이션 영역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레벨 제로로 해서 컴파일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옵티마이제이션을 최고 높게 그러니까 가장 옵티마이제이션을 많이 하는 형태로 컴파일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전체 리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빌드를 하시고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다시 리붓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디버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버깅 옵션에 타겟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겟으로 지금 디버거가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디버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예, 브레이크 문이 메인 문에 걸린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쭉 진행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다음 루프문으로 지금 뛰는 게 아니라 그냥 고음문으로 바뀌어 버렸죠. 이러면서 컴파일러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디버깅이 제대로 정상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볼러타일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라고 했는데 이 무한루프에 빠지면서 X 버튼만 활성화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디스어셈블 코드를 보면은 분명히 코드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브레이크문을 걸면 애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 같아서 다시 눌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무한루프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보면은 이 다음 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다음 문장을 넣었을 때 보면은 라이트가 그냥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컴파일러가 지금 이 화일문 안에 카운터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와서 카운터를 다시 0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카운터 증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코딩은 되어 있지만 컴파일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킬 때 없애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얘네 둘만 코드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켜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꺼져 있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에게 이 카운터라는 변수가 중요하니까 너가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날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볼러타일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버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버그에서 빠져나와서요. 이 카운터라는 변수 앞에 볼러타일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러타일이라는 키워드는 인트 앞에 넣을 수도 있고요. 변수 앞에 넣을 수도 있는데 주로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줌으로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 카운터가 볼러타일, 즉 어딘가에서 건너뛰지 않게 컴파일을 해달라고 직관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 방법들을 더 많이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변수 앞에 볼러타일을 쓰는 형태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금 전에 했던 int 앞에 볼러타일을 키워드를 쓰셔도 됩니다. 주로 실리콘 벤더들은
변수 타입 앞에다가 볼러타일을 쓰고 있으니까 저희는 일단은 이 방법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파일을 해주시고요.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디버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고 카운터를 착실히 증가시키는 게 보이죠? 이번에는 컴파일러가 이 카운터가 뭔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날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쭉 진행을 했을 때 보면은 정상적으로 지금 LED 블링킹이 되면서 언제든지 멈추고 다음 문으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브레이크 문을 함수를 클릭을 하고 고를 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잘 디버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디버깅을 했는데 디버깅을 했을 때 무한 루프에 빠지면 그거는 익셉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에러가 발생을 했다라고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무엇인지를 주의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며 그럴 때 이 볼러타일이라는 키워드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 볼러타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디파인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인문은 매크로 전처리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매크로라는 것은 어떠한 인풋 프로세서를 아웃풋 프로세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내가 AAA로 썼을 때 이거를 BBB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매크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디파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C 언어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define AAA 한 다음에 BBBB로 해놓으면 여기서 AAA로 쓰면은 이거는 전처리기를 통해서 바로 BBBB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이름을 여기 같은 주소 번지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전처리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GPIO A의 베이스다 라고 하고 unsigned int로 일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GPIO 베이스는 이 값을 바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앞에 포인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GPIO A의 모드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바꾸는데요. 우리가 정의한 이 주소 번지를 GPIO A 베이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웃풋 타이퍼 이 부분도 같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 A의 아웃풋 타입이다 하고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이 베이스에 추가로 오프셋을 한 다음에 지금 O 타입으로 바꾸고요. 스피드도 같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스피드는 아웃풋 스피드, 레지스터는 이 값이다 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베이스 값을 같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모드를 얘로 바꿔주시고요. 타입을 얘로 바꿔주시고요. 스피드는 얘로 바꿔서 컴파일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빌드 제대로 됐죠?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를 실행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한번 리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LED 블링킹이 잘 되고 있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디파인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값을 뒤에 값으로 치환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소 번지로 바로 쓰면은 전혀 무슨 값인지 사람들이 딱 읽었을 때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들을 알기 쉽게 이름으로 바꾸고 이 이름을 코드에 작성을 해줌으로 해서 가독성을 높이면서 컴파일러에게는 이 GPIO-A 베이스가 이 값을 의미한다라고 쉽게 알려주는 그러한 형태의 매크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ODR도 더 있었네요. 우리 ODR도 한번 아웃풋 데이터 레지스터 값도 마지막으로 디파이너를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A의 아웃풋 데이터 레지스터다 라고 하고 GPIO-A 베이스에 14번째 오프셋에 ODR을 쓴다라고 이제 보면은 가독성이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GPIO-A ODR로 치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빌드 해주시고요.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리붓을 한번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처리기 디파인문은 앞에 이름을 뒤에 값으로 치환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앞에 이름을 보는 게 아니라 뒤에 값을 보는 거죠. 그 밖에도 다양한 전처리기들이 있었죠. 우리가 살펴봤던 if 조건문에 대한 전처리기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if 0으로 하고 and if는 항상 짝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컴파일러가 이제 이 부분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전처리기가 if 0으로 하면은 이 부분은 컴파일 안 되게 해라 라고 알아듣고 컴파일러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죠.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러가 발생을 하죠. 컴파일러는 지금 카운터라는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카운터라는 변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처리기가 이 부분을 빼고 컴파일러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이제 이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if문이라는 것은 컴파일러에게 조건적으로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봤던 include나 다른 전처리문들은 나중에 추후에 계속 하나씩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수로 만들 게 이 딜레이 함수를 한번 함수로 만들 건데요. 함수는 그 하나에 독립적으로 동작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코드가 여기서만 해도 벌써 2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것을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언부에 이 딜레이 함수는 지금 카운터가 증가만 했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아웃풋으로 뭔가 값을 바꾸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턴할 반환될 값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void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을 쓰는데요. 딜레이란 함수 이름을 쓰고 마찬가지로 일단 매개 변수를 아무것도 받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언을 해준다라고 했죠. 함수 선언 정의부가 들어갔고요. 이 정의부에 대한 구현부가 필요한데요. 똑같이 해주면서 브레이스문으로 구현부에 내용을 넣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문을 한번 넣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함수 내에 독립적으로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카운터라는 변수가 없습니다. 이 카운터라는 변수를 이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문에서는 더 이상 카운터라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카운터 이퀄 0을 쓰는 거는 반복적이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인덴테이션 맞춰주시고요. 그래서 이 딜레이라는 함수를 여기서 호출을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밑에 부분도 이만큼을 딜레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하시고요.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동작을 시켜보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LED 블링킹이 잘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함수를 한번 다시 잘 살펴보시면 지금 딜레이라는 일을 수행을 독립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카운터라는 것은 이 내부 변수로 이 내부 안에서만 동작을 시키는 거고요. 메인에서는 만약에 저 안에서 내부적으로 동작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카운터를 쓰겠다 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하죠. 이 밑에 KL이라는 툴은 미리미리 에러가 발생할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데요. 컴파일을 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데요. 이 똑같은 이름인데 지금 메인 함수에서는 빨간 줄이 들어와 있습니다. 빌드를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이유는 독립적인 프로세스니까 독립적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안에서 사용하는 변수가 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변수를 안에서도 쓰고 밖에서도 다른 함수 내에서도 쓰고 싶다. 즉, 이 main.c 파일 안에서는 이 변수를 같이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것을 밖에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요. 빌드를 해주시면 네, 이제부터는 이 카운터를 이 메인 함수 안에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써도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이 C 파일 안에서 같이 공통으로 쓰고 싶은 것들은 외부에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디파인도 지금 외부에 선언을 해준 것처럼 이렇게 외부에 선언을 해줌으로 해서 이 C 파일 안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변수를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브레이스문 안에서 선언을 할 때는 이 함수 안에서만 공통으로 쓰겠다. 다시 이 함수 안에서도 아니고 이 화일문 안에서만 쓰겠다라고 하면 이 화일문 안에다가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괄호의 영역이 열고 닫히는 부분 안에다가 선언을 해주시면 닫힌 부분 때까지만 사용을 해줄 수 있는 형태로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이 변수는 괄호가 끝날 때 같이 사라집니다. 즉, 외부에 변수 선언을 했으면 이 main.c 파일이 끝날 때 같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이번 4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